입시왕 시즌 8 윈터스쿨 무조건 이하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프로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일단 저희가 윈터스쿨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를 얘기한다라고 뻥을 치고 낚시죠. 낚시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학 때 이용할 수 있는 뭐 이제 통학형 윈터스쿨, 기숙형 윈터스쿨, 뭐 단과학원, 뭐 인강, 뭐 관리형 독서실 등등의 장점과 단점만 얘기하다가 방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뭐 윈터스쿨이 보통은 1월에 시작되잖아요. 보통 그렇네. 대부분 조금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뭐 아직은 이 방송이 2회차 나가도 좀 여유가 있을 거니까 너무 근데 요즘 좀 인기 있는 데는 11월 중순쯤에 마감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뭐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도 한번 쭉 했었고요. 그리고 모 카페에서 이제 펜타키를 비난하고 있다. 입시왕을 비난. 입시왕을 비난하고 있다. 예. 근데 그 뭐 그런 비난이나 이제 안티 세력들이죠. 뜨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지. 떴어요 우리가? 알지 뭐 그래도 예. 이전보다 인지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저희를 제대로 공격하려면 이제 웃기지 않는다. 노잼이다. 이렇게 까면 저희가 더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윈터스쿨 바로 갑시다 오늘은. 바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 일단은 요게 신개념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네. 이렇게 체계화 전문화되고 딱 용어까지 생기지 않았죠. 그냥 겨울방학 없었던 거지 그런 거. 그냥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네, 중에서 그 정도지. 겨울방학에 뭐 특강한다 이 정도 개념이지. 뭐 윈터스쿨이란 말이 생긴 지도 저는 한 5년? 네, 뭐 5년 정도 됐어요. 봅니다. 올해 네, 10년은 올해 안 됐어요. 됐고 네. 물론 10년 전에 누군가 윈터스쿨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형태의 윈터스쿨이 시작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10년 전에는 서머스쿨도 있었어요. 네. 서머스쿨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네. 이렇게 어떤 딱 사람들 그때도 뇌리에 있었네. 박혀서 네. 이렇게 시스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는 거의 최근의 네. 일이다. 그래서 지금 윈터스쿨은 이제 겨울방학 학원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윈터스쿨이 이제 뭐 재종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학원이든 저희 윈터스쿨 해요. 막 이런 느낌이 이제 되고 확장이 있다.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정의한 적도 없고 윈터스쿨을 정의하기도 애매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정의를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나름대로 윈터스쿨의 시작 제 생각입니다. 다 이게 언제 처음 되는 거예요 이게? 윈터스쿨 역사가 시작은 있습니까? 역사가 있죠. 네. 재종반입니다. 재수종합반. 예. 재종반이 그 주요 입시 학원들의 재종반이 언제 비수기예요? 비수기 예. 제가 정확히 압니다. 수능 끝나고 재종반에서 네. 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한번. 수능 끝나기 한 보름 전부터 슬슬 네. 비수기가 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혼자 정리한다고 집에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능 끝나고 이제 우선 선발반이라고 한 12월쯤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 딱 보고 나 재수하겠다. 결과 안 보고 오는 친구들. 그리고 1차, 2차 추가 합격 오고 이제 오는 친구들까지 하면은 보통 1월달, 2월달에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그때쯤 이제 슬슬 이제 비수기에 성수기로 예. 넘어가는 시기죠. 정확히 비수기가 11월, 1월, 2월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 아까 무슨 반이요? 무슨 뭐? 우선 선발반. 뭐 우선 선발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음. 원래 공식적인 건 모르겠고 좀 흔히 쓰는 표현은 이제 조기 개강반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재종반에서는 그쵸. 조기 개강반은 보통은 2월에 시작하는 게 조기 개강반입니다. 그래서 2월이요? 예 더 빨리 시작하는 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음. 원칙적으로는 조기 개강반이 2월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수능 성적표를 받고 정시 원서를 쓰고 추가 모집까지 하고 다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건 1월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월이 조기 개강반이고 3월이 공식 개강인데 물론 학원에 따라서 뭐 12월에 뭐 1월에 잠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저게 바로 윈터스쿨의 시작이에요. 뭐가? 저 고민. 학원이 네. 시설이 논다. 놀죠. 아니 재종반 보세요. 기숙 재종반 그 어마어마한 대지,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 거기 직원들도 꽤 많은데 야 애들 이제 수능부터 2월까지는
안 하니까 3개월 동안 무급휴가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11월, 2월, 그러니까 1월 요때 뭘 할까? 특히 1월이요. 네. 네, 요때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윈터스쿨입니다. 예. 그렇구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재종반에서 재수생들을 이제 내보내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뜬 기간 동안에 고1, 고2 학생들을 훈련시키자 해서 이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물론 이게 누가 정답은 아닌데 제가 찾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윈터스쿨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제가 어쨌든 좀 봤기 때문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탄생한 게 윈터스쿨로 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윈터스쿨의 어떤 이 시작은 저랑도 연관이 꽤 있다. 그러니까 누구요? 제가 윈터스쿨 만들었다라고 과격하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라고? 이거는 한희쌤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스카이듀에 있을 때 공교육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지방 학생들 데리고 남양주 기숙학원에 가서 겨울방학 때 뭘 했어요? 겨울방학 때 뭐 면접 훈련하고 이런 거. 자, 면접 훈련은 보통 네. 이제 12월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그 고3 애들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고1, 2 애들 데리고 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한희생께서 먼저 네. 나가시고 그게 윈터스쿨이에요. 이름을. 그게 꽤 잘 돼서 그걸 보고 이제 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 애들이 윈터스쿨이 시작된 걸로 제가 추정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뇌피셜입니다. 네, 이게 그냥 누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얘기고요. 네, 귀에 어쨌든 기울인 게 부끄럽네요. 어쨌든 핵심은 재종반에서 시작된 게 맞다. 네. 이게 원래는 그렇게 시작을 이렇게 한 보는 거고.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윈터스쿨 보면 대부분 어디예요? 핵심적인 윈터스쿨은 다 재종반. 뭐 재종반 학원들이죠. 특히 네. 기숙 재종반입니다. 네. 기숙 재종반. 그래서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재종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학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그냥 윈터스쿨로 지칭하는 말이 되고 있어요. 예. 심지어 뭐 별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윈터스쿨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종반에서부터 일반 보습 학원까지 지금 윈터스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신입생 모집인 거예요. 예,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또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뭐 밥 그냥 일반 보습 학원인데도 막 밥도 주는 데도 있고 막 기숙 학원이 아닌데 숙식을 해결해 주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윈터스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요즘에 겨울방학 전에 뭔가 애들을 이렇게 사교육으로 이렇게 한번 푸시를 해보려고 그러고 네네. 정보를 찾으면 대부분 윈터스쿨이 나오거든요. 뭘 해도. 네. 그러니까 이 윈터스쿨이 헷갈려요.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막 컨텐츠가 어마어마한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어쨌든 그냥 윈터스쿨을 솔직히 아주 본질을 딱 찌르면 그냥 학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팔고 있는 거를 그냥 겨울에 똑같이 파는 게 윈터스쿨입니다. 포장을 그렇게 좀 그렇죠. 포장을 되는 바꾼 거다. 거예요. 아니 네. 재종반에서 늘 하던 거 재종반에서 윈터스쿨 한다고 어마어마한 선생님을 새롭게 모셔오거나 급식 메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숙소가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뭐 엄청난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물론 재종반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야 이 좋은 프로그램을 그냥 1, 2학년한테도 맛보게 해주자. 이게 그냥 윈터스쿨이에요. 그리고 일반 학원에서도 우리 일반 학원 겨울방학 자기가 수업하고 있는 걸 그냥 겨울방학에 그냥 윈터스쿨 이렇게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를 그냥 파는 게 윈터스쿨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다. 네. 그렇죠. 뭐 하늘 아래 없는 걸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막 물론 요즘엔 이 윈터스쿨이 조금 더 계속 발전되고 있고 정교화되고 있고 컨텐츠가 좋아지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본질은 그렇다는 걸 먼저 아시고 윈터스쿨을 접근하셔야 된다. 약간의 마케팅적으로 과장된 면들도 있을 있다. 것이고 예. 꽤 많습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어제도 윈터스쿨 네이버에 쳐봤는데 어우 야 제가 입시 전문가니까 그런 것들을 다 구별이 되지 이거는 야 사기네 야 이거는 오바네 이게 되지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거 구분 못해요. 예. 실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는 윈터스쿨의 구체적인 종류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예, 지난주에 조금 싹싹 다루긴 했는데 이제 윈터스쿨에 지난주에는 집중해서 기숙형이랑 윈터스쿨 그러니까 통학형만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다양한 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럼 다양한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몇 개 정리를 했어요. 제가 크게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숙형 윈터스쿨입니다.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그렇죠. 기숙 재종반 원조 원래 윈터스쿨 형태. 그리고 이 원래 윈터스쿨 형태는
뭐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수업 중심, 그 다음에 자습, 그러니까 재종반 시간표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학형 윈터스쿨입니다. 이거는 기숙형 윈터스쿨에서 재종반들이 잘 되니까 통학형 재종반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잘 되네. 왜냐면 통학형 재종반도 놀거든요, 비수기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형태는 원래 윈터스쿨 형태랑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잠을 집에 가서 자냐 기숙사에서 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정의하는 윈터스쿨은 딱 여기까지예요. 예. 여기까지인데 요즘에는 기존에 워낙 어떤 다양한 재종반. 형태가 있으니까 예. 그 형태를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독학형 윈터스쿨입니다. 요게 요즘 인기예요 또. 요게 또 네. 요즘에 또 인기예요. 네. 독학형 윈터스쿨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이제 홍 선생님 들어보시기엔. 독학형 윈터스쿨이요? 예. 그 뭐더라? 아씨 그 이름이 뭐였지? 그 혼자 가가지고 자기주학습으로 재수하는 게 뭐였죠? 독학 재수반. 그 학원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잠깐 말씀드렸죠. 그냥 팔던 걸 파는 게 윈터스쿨이라고. 독학 재수학원 그러면 학생들이 안 오니까 예. 독학형 윈터스쿨을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뭐 워딩은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제가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자기 주도형 윈터스쿨, 뭐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인데 핵심은 독학 재수 학원, 독재 학원에서 우리도 윈터스쿨 할래. 걔네들도 비수기잖아요. 네. 하는 게 윈터스쿨이고, 게다가 독학형 윈터스쿨은 독학 재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습의 독학 관리 자습 독서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요즘에는 그 관리형 독서실에서도 윈터스쿨 합니다. 진짜요? 예. 씨. 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관리형 독서실인데 겨울방학에 모집을 새로 하면 그냥 관리형 독서실의 윈터스쿨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네. 그래서 독학 재수라는 형태의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수생들 중에 이제 대학 재수 종합반 여기 비쌉니다. 네. 한 달에 뭐 200~300 하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혼자 할래요. 예,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형태의 재수학원, 독학 재수학원이 원래 있었는데 얘네들도 독학형 윈터스쿨의 개념을 예. 도입을 한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그냥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팔던 상품에 그냥 윈터스쿨을 붙인 겁니다. 껍질을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예, 물론 뭐 약간의 차이를 두기도 해요. 뭐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뭔가 뭐 컨설팅도 붙이고 뭐 네. 콘텐츠도 뭐 인강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본질은 그냥 팔고 있는 거에 붙였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비난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는 원래 그래요. 네. 아닌가요? 자, 네, 어쨌든 또 그렇고. 있어요? 또 뭐 독학형 물론 저는 이런 거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학형 뭐 재종반도 그렇고 늘 하던 건데 갑자기 윈터스쿨을 붙여서 늘 팔던 걸 팔는데 갑자기 돈을 올려. 가격이 따블이야. 저는 이거는 욕 먹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괜찮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독학형 윈터스쿨은 제 기준으로는 윈터스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윈터스쿨의 본질은 수업에 있거든요. 수업, 학원 수업인데 이거를 학교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는 건데 네네. 어쨌든 독학형 뭐든 어쨌든 독학형 윈터스쿨은 자습이 베이스니까 그렇죠. 자습 제 베이스죠. 기준으로는 이거 네. 윈터 스쿨이잖아요. 스쿨이라고 스쿨은 하기가 뭐합니까? 어렵다. 어.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스쿨이라는 워딩을 붙이기에는 뭔가 애매한 면이 있다. 네. 어쨌든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야 이건? 자 몰입형 윈터스쿨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뭐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 예. 뭐야 좋지. 이게? 뭐야? 공부는 몰입해서 해야지.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또? 몰입형 윈터스쿨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애는 일단 몰입하진 않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애는 윈터스쿨도 이제 신개념 윈터스쿨 가겠죠. 그렇죠. 몰입형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것 같은 윈터스쿨이고 그죠? 어떻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아마 윈터스쿨? 제가 네. 보진 않았지만 네. 이 몰입형 윈터스쿨의 광고나 웹 블로그를 보면은 뇌 MRI 사진 몇 장 있고 학생들 이렇게 빼곡한 곳에서 이렇게 수업 듣는 학생과 그 옆에 비교 대조군으로 네. 개인별 컨설팅 받으면서 좀 안락한 공간에서 자기만의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독서실 칸막이 거기에 딱 애를 박아놓고 이제 몰입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윈터스쿨이 아닐까. 물론 이게 정확히 딱 구분되고 누가 정의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몰입형 윈터스쿨이 처음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주로 쓰는 말이냐면
이제 어떤 과목 전문 학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 전문 학원이야. 그러면 주로 수학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야, 씨, 다 윈터스쿨 하네? 우리도 윈터스쿨 해야지? 옆에 지금 다 하네? 윈터스쿨? 잘 되네? 딱 봐도 독서실 하던 놈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독서실 하던 사장님이 네. 윈터스쿨 개강 딱 올렸단 말이야. 아이씨, 뭐야 이거? 다 윈터스쿨 하네? 저기도 윈터스쿨이고? 야, 우리도 해야 되는데, 야, 우리는 수학 학원인데, 아 원장님 우리 수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윈터스쿨 해야지. 어쩝니까? 수학 윈터스쿨. 이건 좀 약한데. 그러니까, 야, 수학 윈터스쿨, 수학 집중 윈터스쿨 얘 좀 약하잖아. 수학 집중 괜찮은데 얘. 수학 집중 윈터스쿨 괜찮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임팩트한 임팩트는 없네 얘. 수학만 수학 하는 것 같잖아 얘. 올인 윈터스쿨 어때? 우리 뭔가 좀 도박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럼 수학 몰입 윈터스쿨. 몰입 윈터스쿨 어때? 몰입형 윈터스쿨 어때? 죽이네. 자, 물론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누가 이게 정의 내린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한 거. 예를 들어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수학 전문 학원들에서 이제 이 몰입형 윈터스쿨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영어 전문 학원은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많이 좀 없으니까.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세요. 수학 전문 학원 입장에서 몬테소쿨 해야 되는데, 야, 그렇다고 윈터스쿨을 하려면 국어 영어도 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 강사를 겨울방에만 그 윈터스쿨 하려고 모시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선생님들 가지고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수학밖에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걸 워딩을 하는 거예요. 미적분 몰입해서 끝낸다 이번 겨울방학에. 그러면 들을만 하잖아. 그렇지. 네. 수원수2 끝낸다. 몰입해서. 그럼 이건 실제로 이제 뭐 수업을 깔긴 깔아요?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특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몰입형 윈터스쿨 하나의 그 스케줄 하나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네요. 네, 요거. 학원 이름 언급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뺐으니까. 보시면 대부분 다 뭐예요? 와 진짜. 진짜 월화수목금 수학을 몰입해서. 그렇죠. 진짜. 확 어머님들이 약간 쾌감을 느낄 것 같아. 예. 어머님들이 막 손발이 짜릿짜릿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오버한 게 진짜 월화수목금 오전에는 수원 미적분이 깔려 있고 토요일까지 있네. 과목 언급하지 마시고요. 예. 진짜 수학만 한다. 과목 얘기해야지. 오후에는 수투, 확통, 기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점심 먹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 과학까지 딱 쳐가지고. 야, 이 정도 하면 그 수학의 노벨상 뭐죠? 그 필즈상? 그쵸.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몰입해서 수학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수학만 이렇게 돌리면 좀 미안하니까 과학이랑 국어랑 영어가 한 타임 정도 살살살 들어야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스케줄 짜는데 이건 좀 양심에 이게 찌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논술도 막 특강도 있고 이게 차이를 보시면 알아요. 여기 이제 뒤가 제가 이제 스카이듀 남양주 이번에 윈터스쿨 스케줄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기숙형 윈터 스케줄표를 이래요. 주요 학원들 스케줄표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여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 반에 기상해서 뭐 이제 7시에서 1시간 정도는 플래너도 쓰고 이제 테스트, 어휘 테스트하고 듣기. 그다음에 이제 수학, 국어, 영어가 주로 오전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점심 먹고는 물론 수학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탐구라든지 이제 어떻게 골고루 해요. 한국사도 있고 원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재정반이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식한 게 제가 말씀드린 윈터스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몰입형 윈터스쿨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제가 모든 몰입형 윈터스쿨이나 워딩을 쓰는 학원들을 찾아본 건 아닌데 제가 찾아본 대부분은 그냥 특정 과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우리 아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어는 거의 만점이고, 뭐 수학에서 뭐 승부를 봐야 되는 아이라면 뭐 이런 걸 뭐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는 국어는 다 끝났어요. 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처음 알았네요. 몰입형 윈터스쿨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문 수학 전문 학원 뭐 이런 데서 국어 전문 학원 이런 데서 그 인터넷에 쳐도 뭐 나오지 않아요? 몰입형 윈터스쿨 치면 몇 개 나오네요. 몇 개 나오죠. 그다음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이름만 윈터스쿨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이름만 윈터스쿨이야. 이건 뭐 당신이 정의를 한 거예요? 윈터스쿨의 개념 정의. 이름만 윈터스쿨. 이름만 그러니까 윈터스쿨. 실제로 윈터스쿨인데
그냥 똑같아 수업이 학기중 수업이랑. 근데 이제 그 약간 양심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영어 수업을 대치동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슨 화목 뭐 이렇게 선택했다 그랬죠? 화목반, 수금반 선택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주말 중에는 언제든지 와서 이제 개인 클리닝을 받을 수가 큰일이죠. 있다. 화목 할 때 수업이 몇 시간이었어요? 그게 할 때? 선생님이 3명 있으면 3시간이고 네. 선생님이 4명 있으면 4시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 수업을 화요일 날 2시간, 목요일 날 2시간, 토요일 날 클리닉 2시간 이렇게 했다. 네. 아니 클리닉 1시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윈터스쿨을 붙이고 그대로 파는 학원들도 있고요, 실제로. 야, 윈터스쿨이니까 그래도 수업을 1시간씩 늘리자.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3시간, 클리닉 2시간 이렇게 해서 윈터스쿨 파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화목 토는 나오는데 뭐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는 무조건 자습 시간으로 분련해서 학원에서 자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윈터스쿨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윈터스쿨의 이 범주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름만 윈터스쿨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동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일단 약간 마케팅적인 그걸 위해서 이렇게 뭐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이름만 붙여서 파는 경우도 있긴 있다. 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런 내 기준, 네 기준이지 그거는 거기도 윈터스쿨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건 비난받아야 돼요. 그냥 이름만 윈터스쿨로 했어. 그래서 1시간 초과했는데 돈은 또 많이 받아서. 자, 이거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근데 또 그것도 이럴 수 있어요. 해보면은 똑같은 겨울에야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2시간 수업을 준비하는데 네. 평소에는 2시간 준비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 외에. 근데 윈터스쿨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니까 4시간, 6시간 준비한 수업이라 그러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노동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저는 수업을 준비하는 거는 학원 강사로서 기본 어떤 고정축이 돼야 되지 그거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변동값으로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어쨌든 이런 형태가 요즘에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윈터스쿨 딱 치시면 아마 여기서 아마 대부분 얻어 걸릴 거예요. 그렇죠. 예. 총정리를 잘 하셨네요. 예, 그래서 물론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기숙형 그러니까 재정반에 사는 윈터스쿨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보겠지만 찾다 보면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학원도 있어요. 섞어서 예를 들어서 재정반은 아니야. 재정반 아닌데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봤어요. 그 학원인데 예. 근처 호텔하고 제휴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재정반처럼 아이들이 셀 수 없게 뭐 식사는 호텔에서 하고 식사랑 잠을 호텔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학원에서는 수업만 제공하고 해가지고 거의 반기숙 형태로.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최근에 운영이 돼서 이게 명확히 이게 딱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호텔 괜찮은 같이 호텔이요? 묶어서 하는 거 얼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재정 학원인데 한 200~300원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한 달에? 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얼마예요? 물론 제가 한 게 뭐 모든 그 호텔형 기숙 학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한 400 넘어가는 걸로 알고. 훨씬 비싸네요. 그렇죠. 좋은 호텔에 좋은 식사하고. 근데 애들이 많니 그러니까. 좋다. 애들이 많니 그러니까 마감 닫대. 많아요. 와, 그래서 우리도 나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난 못합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애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애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맞아요. 야, 그럼 지방에 그렇게 많이 돈을 쓰고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나 보다 그게. 또 그런 또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러우셨던 많이 떼돈 버는 걸 부러우신 홍프로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퓨전 형태, 뭐 호텔과 퓨전한 형태도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실상 독학재수 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몇 개 깔아서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퓨전 형태도 있긴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윈터스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가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재종반 윈터스쿨은 가장 뭐 전통적인 윈터스쿨. 클래식. 예, 클래식이 아니라 클래식이라 그러면 뭔가 좀 올드해 보이잖아요. 뭡니까 그럼? 오리지널.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표준적이죠. 표준적이고 정석. 정석? 네. 아니, 정석도 좀 그렇고 뭐랄까. 네.
진짜 윈터스쿨? 자 어쨌든 그 나머지는 자, 가짜니까. 그럼 나머지 가짜라. 자 어쨌든 클래식합니다. 이 제가 생각하는 윈터스쿨의 범주에 있는 그 윈터스쿨 제종반에 사는 윈터스쿨은 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1월에서 약 한 달간 약 한 5주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뭐 국룰까지는 아닌데 표준이에요. 예, 뭐 많아야 한 6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7주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2월이 넘어가면 학교마다 또 뭐 개학을 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맞아요. 보통은 1월 한 달간에서 한 5주 정도 2월 초까지 자 여기까지 하는 게 보통은 표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윈터스쿨 재종반에서 하는 비용은 아마 이 5주치일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형태는 수업이 핵심입니다. 수업 학교처럼 똑같이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니면 더 빡셀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예. 왜냐하면 학교 가는데도 6시 반에 안 일어나는 애들 많거든요. 예. 학기 중에도. 근데 6시 반, 6시 뭐 7시 일어나는데 어쨌든 예. 아침 일찍 기상을 해서 리스닝도 하고 8시 반에서 9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점심도 먹고 보통은 빠르면 3시, 늦으면 4시 정도에는 수업이 끝납니다. 네. 보통은. 자, 그리고 그럼 뒤에는 뭐 하냐? 그다음에는 자습을 하거나 이제 그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기숙학원, 기숙형 윈터스쿨 시간표를 쭉 보고 있는데, 자 아주 오랜만에 익숙한 어휘가 발견이 되네요. 네. 점호. 점호. 야, 점호. 야간 점호. 아.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만 있으니까 아침에 기상하고 해면. 야. 체조도 시켜주고. 예, 체조. 응. 뭐. 점호. 예, 뭐 이런 예. 이제 익숙한. 양지 메가스터디 학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6시 반 기상. 밥 먹고 여기는 아침 명상이 있어요. 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똑같이 뭐 보통 맞아요. 4시, 3시면 끝납니다. 끝나고 뒤에는 또 자습하고 질의응답 받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형태고 예. 주말에는 보통은 자습을 합니다. 보통은 자습을 하거나 뭐 이제 그 재정반마다 약간의 휴식을 주거나 네.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 뭐 TV를 잠깐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든 휴식을 줘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보면 일단 시간표가 굉장히 빡빡해요. 네. 예, 그리고 대부분의 특징인데 수업이 거의 국영수 중심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네. 예, 쫙 깔려 있고 제가 종종 봤던 건데 특히 이제 예비 고3들이 그 여기 재종반에 있는 이런 기숙형이나 이제 통학형 윈터스쿨에 갔다 왔을 때 탐구를 다 안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진도상. 왜 그랬니? 그랬더니 6주 동안 다 안 끝난대. 이게 짧잖아요. 5주에서 6주 만에 안 끝나잖아요. 탐구가. 그래서 그런 게 약간 특징이긴 합니다. 일단 수업이 국영수 중심으로 많이 깔려 있고 탐구가 아예 진도가 이제 한 바퀴를 못 끝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보니까 수업 배치 시간 배치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과목대로 보통 수학이 제일 많고 실수가 네네. 그다음에 국어인데 탐구가 있긴 있어요. 선택도 가능한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런 좀 규모 있고 좀 이름 있는 재종반을 가라고 항상 민저스쿨 할 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 탐구 수업에도 이유가 있어요. 탐구가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당연히 선택이 가능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화법 이런 거는 솔직히 웬만한 이 재종반에서도 잘 힘들거든요. 그게 그런데 힘들죠. 어쨌든 규모 있는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최대치로 다 깔려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특징이 하여튼 뭐 군대다. 군대처럼 군대 그 자체입니다. 군대처럼 예, 뭐 얼차려나 예. 뭐 예, 구타가 없을 뿐이지 예. 밥이 잘 나오고 뭐 요 정도 차이지. 그리고 4시 정도까지는 수업이 꽉꽉 차 있다는 거가 이제 네.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뭐 많아요. 주요 학원들 재종반 네네네. 운영하는 데가 뭐 종로학원도 있고 청솔학원도 있고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 뭐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계획도 있어요. 과목별로 학습 계획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1주차에는 어디까지 나가고 2주차에는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네. 그다음이 독학 윈터스쿨.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기숙형도 있고 통학형도 있고 예. 예, 통학형은 이제 숙식만 없다 뿐이지 똑같이 운영되는 똑같습니다. 집에 예. 간다는 다 하고 집에 간다. 예, 예.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뭐 버스 운영해주고 이런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집에도 가기 통학 때문에 버스. 아이들이 이제 담배도 필 수 있고.
왜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담배를 재정반에 피우는 게 밤에 가면 아니고. 담배를 그렇게 피더라고 애들이. 음. 물론 성역이 속상하니까. 아니라 이제 재수생들은 재수생들 말입니다. 성인이잖아요. 예. 재수생들. 예. 근데 걔네들이 과연 재수생 돼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을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 독학형, 예. 혹은 뭐 독학 재수학원이나 뭐 독서실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 뭐 딱히 특징이 없죠,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자습 시간 관리하는 겁니다. 몇 시까지 가고 몇 시에 나가고. 물론 이 방학 중에는 윈터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래는 뭐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좀 땡겨서 부를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윈터스쿨이니까 8시에 와. 아니면 7시에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운영의 미고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뭐 자습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돼 있고 뭐 식사 시간도 고정이 돼 있고 기본적인 생활 관리도 다 해줍니다. 핸드폰도 있으면 걷고 앞에서 딱 본 다음에 음주도 못 하고 고성방가도 못 하죠. 숙면도 못 취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기본적인 생활 관리는 해준다. 네. 독서실 내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에 더해서 컨텐츠가 추가되고 있어요. 뭐 인강을 제공한다든가 예.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요. 네. 사설 모의고사를 제공한다든가. 근데 이걸 돈을 아마 추가로 받는 걸로 알고 그렇겠죠, 있는데 당연히. 잘 예.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입시적으로 좀 도움을 주겠다. 네, 이렇게 뭐 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좀 꼼꼼한 데는 뭐 학습 스케줄러를 매번 검사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같이 짠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건 다 독학형 윈터스쿨에서 하는데 그냥 늘 하던 거를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한다, 강화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가격도 좀 알아는 봤는데 아까 그 기숙형이 보통 한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예. 통학형은 제가 알기로 100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네. 180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 독학형은 이 상호 말해도 됩니까? 아니 상호 얘기하지 마세요. 상호? 괜히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상호 얘기하지 마세요. 이응응 이응응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뭐 그런 데가 뭐 70에서 6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뭐 큰 요즘 이제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데서도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정도 학원에서 한 6, 70 정도. 보통 네.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 그 정도 받습니다. 네. 싼 데는 4, 50, 4, 50까지도 떨어진 데도 있고. 6, 70 네.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뭐 상관없어요. 받는 거야 그냥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윈터스쿨이라고 이름 붙이고 조금 아침에 일찍 불렀다고 해도 돈을 더 받는 건 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먹고 살자. 그게 난방비 더 예를 들어서 들어가잖아. 왜 이렇게 더 비싸요 윈터스쿨은? 네. 어머니 얘가 학기 중에는 학교 끝나고 8시에 오죠. 근데 지금 방학 중에는 언제 오세요? 8시에 오잖아요. 아 근데 우리 독서실 다닐 때 독서실비 끊으면 많이 간다고 돈을 더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관리 안 하는 독서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네. 관리하면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일을 들어간대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 난방도- 처음에 받을 때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난방도 떼야 시간- 되고. 으로 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어쨌든 비용은 이 정도다. 음. 이 정도고 단점은 이제 여기서 학원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예. 그냥 요거는 물론 이제 그냥 학원을 간다 그러면 중간에 빼주기도 합니다. 예, 나올 수도 있고 뭐 인강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좀 자유롭게 자습이 시간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재종반에 사는 윈터스쿨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윈터스쿨이야 이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예, 그리고 또 예. 이거 뭐 독서실이랑 차이가 뭐야? 오 그래. 뭘 더 해준다는 야 거야? 아빠가 확실하게 해줄게. 너 씨 아침 7시 잠깐 내가 가게 해줄게 확실하게. 그리고 너 딱 10시에 끝나 아빠가 딱 앞에 딱 기다려 있을게.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옛날에도 그 관리형 독서실의 개념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어떻게 해요? 한 30년 전쯤에도 네. 보통 저희 시절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예. 공부를 보통 절간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예. 절간에 들어가시면 이 스님들이 아침에 5시에 깨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죽간인가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대나무로 이렇게 쳐서 그 관리 그런 그거는 개념도 있었다. 관리형 독서실이 아니라 그는 자비형 독서실입니다. 그건. 제 기억에 그 돈도 안 받았을 걸. 그러니까 자비형 독서실. 기가 좋은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몇 년치 남자라서. 웨이팅 걸려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공부해가지고 검판사랑 서울대 법대 몇 그렇죠. 명 정도 옛날에 아냐고. 고시하시는 분들이 그랬던 시절이 있으나 어쨌든 독학형 윈터스쿨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좀
뭐 이걸 총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몰입형이랑 뭐 이름만 윈터스쿨형을 그냥 총칭해서 그냥 예를 들어 중소규모 학원에서 하는 윈터스쿨이잖아요, 이게 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학원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재종반을 거의 도입 혹 모방하는 수준은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자습도 시키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재종반, 대형 재종반 대비 시설적으로 조금 많이 그럴 수 부족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사 운영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예.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제치동의 모 학원 윈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치동의 이 학원도 그래도 규모가 아예 작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되게 큰 막 단과학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급 규모의 제치동 기준으로 한 중소 규모 정도의 이제 이 학원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뭐 스카이즈나 메가스터디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딱 보면 일단 정규 수업이 조금 적네요. 조금 적은 게 아니라 네. 많이 적죠. 네, 거의 한 많이 적어요. 네, 30-40% 주네요. 네. 30-40%가 아니라 거의 많이 줍니다. 네. 지금 이게 점심 먹고는 거의 자습이라고 보셔야 그렇죠. 돼요. 네. 거의 자습이고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인강을 수강을 강제로 하다고 지금 이게 보강을 이제 보충을 한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강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국영수 정규 수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수 자체가. 예. 그리고 주말은 당연히 그냥 깔끔하게 자습이고. 그리고 제가 뭐 여기 보시면 뭐 자습 관리부 감독 이렇게 돼 있으나 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근데 대형 재종반은 담임 선생님들이나 질의응답 선생님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규모 그렇죠. 인원으로. 네. 그런데 이렇게 중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질의응답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규모 학원에서 민터스쿨 한다. 그럼 내가 홍프로가 영어 선생이에요. 내가 원장이야. 홍 선생. 윈터스쿨 이번에 좀 여기 수학 선생이야. 네. 예. 한희 선생은 이번에 윈터스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네들 저기 뭐야 오전에 딱 점심 먹을 때까지만 수업을 하고 하면 내가 월급을 더 주겠네. 한 300 정도. 어떤가? 그리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는 늘 하던 대로 그냥 자기네들 수업하면 되고. 아 근데 제가 다른 학원에서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저 요즘 목동 나갑니다. 얼마 줘 거기서? 아 뭐 그냥 얼마 주냐고? 그냥 합니다. 네. 무조건 내가 더 줄게. 이게 좀 상황이 안 되네. 자 이게 뭐냐면 학원 운영하는데 보통 학원 수업이 이제 오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후에 수업 당번 유지하면서 오전에 보통 학원 강사들이 오전에 물론 방학 때 되면 좀 있긴 한데 오전에도 이제 뽑아 먹는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뭐 큰 규모의 재종반에 비하면 중소규모는 당연히 이제 사람 수도 좀 적고 네. 뭐 이런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 한번 얘기인 제가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 학원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많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네.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뭐 학원 관계자분들이나 뭐냐면은 아이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치. 이게 제일 핵심이고 거의 안 하죠. 네. 그리고 큰 학원이 질문하기도 편하다는 건 그거는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여러 이제 재종반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큰 학원들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강사가 다이렉트로 못 받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질문할 거를 미리 적어가지고 한번 조교한테 검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설명해 준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네, 그래서 작은 네. 학원은 지나다니다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없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종반 시스템에 따라서 질문을 강요하는 질문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질문 애들이 많이 하면 자기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대형 학원에서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 알잖아요. 막 그렇게 밀린 상태로 질문이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게 강사들도 질문을 받아주고 심지어 질문 알바 선생님들도 있고 네. 대학생들 어쨌든 시스템이 갖춰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갖춰져 있으니까 뭐 네. 그렇게 뭐 작은 학원 대비 제가 뭐 큰 학원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런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없고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몰입형 윈터스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몰입형 윈터스쿨도 보시면 중간에 공백이 되게 많죠.
지금 이게 자습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똑같습니다. 몰입형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규모나 이 강사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습이라든지 시간이 많다. 의존이 좀 높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교육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수업을 쫙 몰아듣고 오후에 자습을 쫙 하는 게 행정 편의상은 그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인지적인 학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그것도 비효율적이에요. 하나 배우고 한번 자습하고 하나 배우고 하나 자습하고 이게 사실은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 배우고 바로 그다음에 자습.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고. 제 기준에 예. 윈터스쿨의 정의 개념으로서는 이거 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윈터스쿨을 보내야 되는 타겟이 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뭐 미리 말씀드리면 예. 윈터스쿨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개념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그리고 공부 의지는 있는 뭐 굳이 모의고사로 치면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4등급 초반까지 학생들이라고 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업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상위권. 예. 그러니까 얘네들 만약에 자습이 많아야 효율적입니다. 자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윈터스쿨 왜 가냐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자습을 끊고 독서실을 그리고 단과학원 이용해도 똑같이 이용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방학이니까 한번 심기일전해서 그냥 아이들 하면은 좀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가 기분 뒤에서 탓이죠. 기분 지켜봐 탓. 주고 네. 이런 건 또 관리가 또 필요한 아이들도 있죠. 일단 그래서 윈터스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오늘 이렇게까지 막 시간표까지 보면서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한 3-4시까지 예, 꽉꽉 수업이 차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부에서 하는 형태들이고 그걸 흉내내서 중소규모의 학원들에서도 뭐 학원 사정에 맞춰서 시간표들을 쫙쫙 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펜타쌤 우리 알아 여기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요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보내라는 거예요? 안 말하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일단은 제가 장단점을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내야 됩니까? 뭐가 좋습니까? 자, 윈터스쿨의 장점, 그러니까 뭐 네. 몰입형 이름만 윈터스쿨 이런 건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나빠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종반에서 하는 거 네.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방학 때 부모님들이 보기 싫은 장면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금 더 이제 예. 온화한 표현으로 예. 부모 자식 간에 쓸데없는 갈등을 안 만들 예. 수 있다. 가정의 평화를 아니,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애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쫓아낸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사랑한다고 해서 다 짜증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행복이나 예. 평화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요건 살 수 있어요. 방학 잠깐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그 값으로 얘기하니까 네. 그 300이라는 돈이 약간 비쌌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이를 공부시킨다는 것 플러스 가정의 행복,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비싼가라는 또 의문이 드네요. 네. 부모님들이 진짜로 그 네. 이제 고학년 부모님들 물어보시면 방학 때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입니다. 네. 실제로 부모님들이 다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보통 방학 때 대충 한 11시쯤 일어나서 보통 10시 11시 일어납니다. 10시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일반적인 찍찍 애들은. 긁으면서 뭐 합니까? 냉장고 분 말아 뭐 열죠. 먹을 거 없나? 네. 딱 열고 쓱 밥도 하면 열고 열고. 아이씨 먹을 게 없네. 이러면서 지 혼자 라면 대충 끓여 먹고 쉬다가 한 오후 1시 2시쯤 어디 뭐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예. 그냥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대충 뭐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저녁은 또 잘 먹어야 된다면서 저녁은 또 한 6시에 기가 막 막히게 들어와. 들어옵니다. 또 기가 막히게. 네. 그러니까 저녁 차려주면 또 막 반찬 투정이나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공부 빡세게 했으니 다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아들을 보면 약간 TV 보고 뭐. 예. 예.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머님은 제가 만났던 어머니들 중에서 말이 제일 빨랐거든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잠을 너무 잔대요. 고2인데 남학생인데 그래서 얼마나 자냐고 물어보니까 안 깨우면은 안 일어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10시잖아요. 안 깨우면 그래도 몇 시간 잠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후 1시간 2시간. 안 깨우면은 밤 9시 10시까지 안 깨서 잔다는 거야. 그것도 재능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머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성격이 급해지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그런 아이들은 약간 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도를 지키고. 윈터스쿨의 최고의 장점은 이 어떻게 보면 이런 평범한 우리 청소년들의 이 하루 일상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학업적인 건 입시 장면에서 보면 그 안타까운 장면은 눈앞에서 지울 수 있다.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이제 가정의 행복을 그렇죠. 지킬 수 있고 부모님과의 예.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굳이 또 그냥 뭐 입시적인 측면에서 좀 말을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힘든 학생들한테 매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예. 대단한 거죠. 자기 관리가 힘든 학생들한테 해주잖아요. 자기 네. 관리를.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냥 가둬놓고 이게 사실 예. 되게 큰 장점 아닙니까? 네. 사실 이거? 저는 이게 공부에 이것만 돼도 예. 공부의 한 80%는 저는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여기 가서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꾸 공부하는 버릇. 예. 그래서 이게 최고의 장점이다. 일찍 일어나고 책상에 앉고 하는 게 그게 죽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에요. 습관이 안 되면 그게 귀찮아서 그렇지. 제가 군대 가서 해봤잖아요. 금방 적응하잖아요. 습관이 되면 또 그렇게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한창 쫄병 때는 그 종 벨 울리기 전에 라디오 트는 그 저주파 소리 있거든요. 찌직한 그것만 소리. 들어도 제가 바로 깼어요. 네.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중에 윈터스쿨을 보내야 되는 첫 번째 부류가 나왔네요. 네. 아이를 생각하고 있으면 방학 중에 아이의 일상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가슴이 먹먹하고 보내야 된다. 네, 우울증이 야, 올 것 같고 대출을 받아더라도 보낸다. 나 애가 너무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이러다가. 네, 자기주도적인 면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보낸다. 그리고 조금 더 좀 그 학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으로는 2학년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예비고 3이라면 네, 예비고 3.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면 얼추 딱 맞는 것 같아요. 3등급. 누가요? 예, 3등급 정도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이면 인원도 많고 공부에 관심도 많은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윈터스쿨을 네. 썼을 때 효과가 있어요. 예, 얘네들 효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윈터스쿨에서 이제 주로 하는 수업이 개념 학습이랑 맞아요. 기출 문제라고 네, 기출. 보시면 되거든요. 개념이랑 기출 요 중심인데 물론 뭐 윈터스쿨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라서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대정반에서 수업을 해보면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고1, 2들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열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제일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3등급 전후예요. 네. 예, 2등급부터 한 4등급까지 이제 그 정도 아이들 대상으로 그 수준의 난이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개념 학습이 조금 부실하거나 기출 문제 풀이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자기 관리를 해주는 거 플러스 학업적으로도 꽤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딱 윈터스쿨 컨텐츠도 딱 맞다고 보여요. 실제로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같은 윈터스쿨 다니는데 누구는 어렵다 그러고 누구는 쉽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윈터스쿨이 되게 어려운 학생들은 윈터스쿨에 되게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업 역량이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최상위권에 맞춰져 있진 않습니다. 네. 윈터스쿨 자체가. 네. 아 그리고 윈터스쿨도 반편성을 합니다. 하긴 테스트를 하죠. 보고. 네, 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반편성을 무슨 과목을 하는 줄 아세요? 수학으로 하지 않을까요? 수학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국어 같은 시간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국어 시간이. 영어 같은 경우 저 들어가 보면은 수학은 대충 여기 한 1, 2등급 반, 여기는 3, 4등급 반이거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쉽고 누군가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수학으로 나누냐? 그러니까 수학으로 나누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국어나 영어는 1, 2, 3, 4, 5가 앉아 있어도 어찌됐든 얼추 수업이 들어간다. 진행은 되거든요. 아이들이 불만은 있어도. 네네네. 근데 수학이 1, 2, 3, 4, 5가 앉아 있으면 그 진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되지. 진행이 안 된다. 윈터스쿨이 어떤 이런 좀 큰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강좌다가 보니까 어쨌든 약간 난이도를 중상층에 맞춰서 보통은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윈터스쿨이 있어요. 또 무슨 있어요. 뭐 의대반 의대반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하고 그건 뭐 알아서 보통 할 일반적인 일이니까 됐고. 윈터스쿨에서는 펜타케스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2등급도 초반보다는 2등급 약간 뒤에 몰려 있거나 예. 거의 3, 4등급
구간 아이들한테 수업 내용적으로는 딱 맞을 것이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그 1학년 학생들은 저는 뭐 상위권 성적, 하위권 성적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보시기엔 자기 관리가 좀 영향이 조금 부족하고 불성실하면 그냥 다 보내도 돼요. 예. 강제로? 예. 아이의 의사 상관없이?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자기 관리라는 게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 윈터스쿨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 공부하는 시간을 이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서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죠. 베스트죠. 그러니까 윈터스쿨 딱 5주 했다고 해서 뭐 애가 막 엄청나게 성적이 오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예. 그런 자세를 익혀와서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윈터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자잘한 다른 장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자기 관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은 장면 안 봐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이나 기출학습이나 어쨌든 중상위권 타겟으로는 예. 딱 적절한 맞습니다. 수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말씀한 요 경우에 해당된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저는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 값어치를 한다고 좀 봐요. 예.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특히 자기 관리가 안 된다. 얘의 겨울방학이 그려봤을 때 한숨이 지금 나온다면 보내줘도 됩니다. 예. 예. 이런 친구들은 뭐 혼자 공부하는 독학재수 이런 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팍팍하게 해서 군대처럼 돌리는 게. 그렇죠. 예. 아니 독학재수는 뭐 아침은 일찍은 가겠지만 맞아. 얘가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예. 멍 때리고 있을 수도 그거는 있고. 뭐 죄송합니다만 굳이 비유를 들자면 독학재수는 약간 상근 예비역 정도의 느낌이고 이제 또 이런 재종반영 윈터스쿨은 진짜 현역 군인처럼 가서 빡세게 구르는 느낌이라서 이런 불성실한 애들은 좀 이렇게 윈터스쿨로 치료를 좀 해줄 수 있다. 특히 우리 아이가 학업 영향이 그렇게 뒤처진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면서 맞아. 학업 리듬이 다 깨진 학생들한테는 아이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맞습니다. 편입니다. 아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네.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내면 안 된다. 단점은 일단은 재종반 기준입니다. 네. 학생 수준에 딱 맞는 학습 도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준에 딱 맞는 수업은 없어요. 아까 제가 3등급이면 얼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그 3등급 학생들도 모든 과목이 딱 자기한테 맞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물론 최근에도 인터스쿨에 나름 난이도별로 수업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윈터스쿨의 난이도 조정이라는 게 등록생들의 난이도를 개인별로 분석해서 반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편성을 해놓고 난이도 수준별이라는 토르의 망치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네. 너 저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딱 맞는 딱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요게 사실은 단점이죠. 보통 가면 단점이죠. 아이들이 이제 한두 가지 과목은 예. 실망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아이들이든 가면. 이게 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유명하다는 재종반에 가서도 이런데 예. 중소규모 학원에 가면 사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여기는 수업을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계속 그냥 5주 6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한 운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이게 저도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 계획대로 끝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간에 강사가 그만두기도 하고 애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반이 깨지기도 하고 뭐 합치기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 경험담을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어떤 운영적인 것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막 급식이 생각보다 좀 이상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요즘은 근데 급식은 잘 나오던데. 호텔도 이렇게 자매 결연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근데 호텔도 생각보다 시설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분명히 수업을 뭐 하기로 했는데 수업이 뭐 맨날 내가 저번에 배운 거랑 똑같은 걸 한다든가 이제 뭐 겨울방학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좀 재종반에서 운영한 거 대비 부실한 게 맞긴 한데 좀 더 많이 부실할 수도 있다. 제일 큰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리스크? 실제로 운영해 보면 네. 저는 제가 가르쳐 봤으니까 네. 또 업자의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들리거든요. 또 본인 경험담이 예. 이렇게 망했다 내가. 제가 일할 때 예. 옆에 청소를 해서 반다 깨졌다. 아. 뭐 때문에 깨지냐면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또 뭐예요?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잡히는 곳이 있고 안 잡히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대부분의 마지막 가면 안 잡히거든요. 잡히는 이유는 처음에 야 휴대폰 금지야. 친구랑 말하지 마. 너 말했어. 그냥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퇴실 해버려요. 그 분위기가 잡혀요. 안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나 그럼 집안 혼나는데.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면 이게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친해지기도 하고 이제 5주 완성인데 4주 차야. 혹시 핸드폰 좀 씁시다. 다음쯤은 끝나. 네. 그럼 이번 주에 아이들이 말하다 걸렸어. 네. 자른다고 분위기가 안 잡혀. 어차피 아이들이 뭘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눈빛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윈터솔 선택 기준으로 그냥 재종반 큰 데로 보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큰 데는 얄짤없거든요. 큰데도 마지막 가면 이제 한두 주 마지막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관리가 안 돼.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분위기 안 잡는 애들 다 잘려 보냈기 때문에 잘 돼요. 물론 큰 업체도 부모님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중소규모학원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부실한 운영이 부실한 운영한 경우가 좀 있다. 제가 생각하는 부실한 운영의 가장 큰 부실함은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 적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표를 쫙 보면 윈터스쿨 시간표를 보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어디 보내기로 했었는데 제가 뭐 처음 듣는 데다 그러면 찾아보거든요. 딱 보면 감이 와요. 이게 사기인지, 이건 오반지, 이건 무리수인지 그냥 보면 알아요. 예. 사기라기보다는 좀 부실하다 내용이 그 돈 대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과대 광고인 것 같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은 이제 역시나 비싸다. 가격. 그 가격을 좀 알아보시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알아보고 오시지 않았어요? 어디요? 아니 이거 재종반 아니면 윈터스쿨. 윈터스쿨 가격 제가 대충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싼 데가 250 근처고 보통은 290에서 330까지 갑니다. 기숙 기준으로. 통학 기준으로는 그냥 한 20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200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0이나 150도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을 한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죠 당연히. 호텔 같은 데를 숙박을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밥값이 또 따로 받는 경우도 많고 교재비도 또 따로 받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좀 타자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가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좀 맞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상식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하시려면 대형 이 학원들 유명한 학원들의 가격을 물어보시고 그거 대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 저는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윈터스쿨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경쟁이 있는 시장은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이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은 4명 소규모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어머니 그거 저기 가셔봤자 200만 원 내고 그 500명씩 있는데 300명씩 있는데 그거 뭐 관리가 돼 있어요. 저희는 딱 10명만 해서 그렇죠. 딱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딱. 어머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대학 어떻게 갑니까 이거? 10명 1,000만 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거 10명 클래스 기준으로 2개만 운영을 합니다. 대신에 좀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 10명이 1,000이면 비싼 것도 아니네. 한 명이 1,000이면 또 제대로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비싸요. 비쌉니다. 심지어 독학 관리도 비싸요. 이거를 좀 저는 찾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도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시간표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강사진 구성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전 과목 강사들 뭐 탐구 강사까지 데려오는 건 진짜 힘들어서 이게 그냥 그 일반 학원에서 이제 워낙 윈터스쿨들 많이 하는데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가격 대비 이게 성능이 맞는지. 아니 저기 서초 메가스터디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200만 원 받는데 수업시도가 이 정도인데 여기는 수업시 거기보다 반인데 수업이 반도 없는데 왜 가격은 더 비싸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기준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부실한 경우가 좀 있으니까 혹은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좀 꼼꼼하게 따져봐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윈터스쿨이 조금 이제 저는 안 맞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정확하게 그 반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미 전반적으로 1, 2등급 대 성적이야. 그러면 저는 윈터스쿨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상위권 학생들이 윈터스쿨을 지방에서 올 때는 이제 통학형이랑 단과를 병행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무조건 1등급 다 윈터스쿨이 아니다 이건 그건 아니지만 아닌데 차라리 얘네들은 이제 윈터스쿨 중에서도 좀 자습 시간이 많거나 이런 좀 단과 수업이나 인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이렇게 막 4시까지 수업이 꽉 차 있고 이런 거는 좀 거의 상위권을 노리는 아이들한테는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안 맞는 경우도 봐서 그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윈터스쿨을 보낼 건데 그럼 선택 기준이 뭐냐? 예,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기준으로 윈터스쿨 선택 기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업체를 보냅니다. 그냥. 선생님 이거 이제 다 뒷광고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뒷광고를 받았으면 제가 다 받아야 되죠. 제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유명한 업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메가스터디, 종로, 뭐 대성, 근데 무조건 이런 여기가 데예요. 예. 좋다는 건 아니고 예,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경험상 네. 그러니까 윈터스쿨의 어떤 아. 본질을 잘 명확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냥 대부분 그냥 그 가격 대비 가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래도 이름난 유명한 업체를 그러니까 아주 대형 회사라고 하죠. 대형 네. 입시 회사의 그 학원들 재종반 학원들을 보내면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강사 속을 일은 없다. 질도 그냥 예. 평타전 정도는 가고 예, 시스템도 뭐 평타는 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의 역량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강사들의 역량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강사 역량 예. 따질 거면 대치동을 가셔야 예, 되니까. 강사 역량 따질 예. 거면 단과학원에 가셔야 되지. 그렇다고 여기 뭐 재종반 선생님들이 수준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쪽 바닥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재종반 하시다가 B 회사 재종반 하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다 네.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더 잘하고 여기는 많이 떨어지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차라리 강사 역량을 비교하느니 시설을 비교하는 게 차라리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거기 뭐 여기는 숙식이 어느 최근에 지어진 지가 몇 년이고 리모델링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학생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다 안 간다고 그러지 이 사람아. 아니요 요즘은 또 지금 뭐 아이들 네. 중에서 간다고 하는 애들도 네, 있지만 네, 그래서, 벌써 아이들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 아이랑 특히 중3 보낸다고 해보세요 지금. 통보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네. 너 윈터스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너 이번 겨울 방학 계획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엄마.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해보고 고등학교 1학년 나 자사고 준비하다가 힘들었다고 좀 논다고 2달만 놀게. 지금 떨어져서 나 기분도 안 좋아. 노느라고 떨어진 거 아니야 자사고를 또 대학에 떨어지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윈터스쿨은 아이들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윈터스쿨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스스로 예. 간다고 하는 애들도 그래서 있으나.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애들이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점호? 진짜 모르고 가죠. 기상? 점호 이런 걸 당해보진 부른데? 않았잖아요. 자유가 없다고? 이게 몰라요 애들이 개념이.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고 인지를 해주시고 보내야 되지. 윈터스쿨이야 괜찮아 갔다 와 밥 마실 때. 그리고 질색팔색해서 도망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의사를 물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꼬실 네. 때 어떻게 꼬시냐면은 네. 야 갔다고 중간에 나와도 된다라고 뻥을 칩니다. 예. 대신 걸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꼬시면 되니까. 보통 걸어 나올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이고 뭐고 없어요. 예, 아무것도. 기숙형은 차라리 그렇죠. 지나가는 고라니를 잡아서 타고 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기숙형. 예. 나오면은 매드맥스의 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황량한 대지 들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일부러 바로- 갖다 놓은 거예요, 다. 예. 여기가 바로 세기말 현장이구나. 그러니까 가게 되면 아빠 차를 타고 가면서 풍경을 보면서 단념하게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숙형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다음에 네 물어봐야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학생은 보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 있다 없다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만약에 가면 내가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거의 안 한다. 네. 이 정도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표현하면. 뭐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말 그대로 진짜 개그로만 듣겠죠.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예. 뭐 어쨌든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아이가 뭐 스스로 독서실도 계속 다 잘 다니고 있고 현재 학원 시스템에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굳이 막 기숙형이나 통학형을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다. 상적을 뭐 우리 애가 지금 이미 1등급인데
뭐 만점 맞겠다고 그럼 윈터스쿨 가면 더 만점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시왕 방송 들었더니 윈터스쿨 무조건 더 보내야 되는가벼.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지 이해하시면 말아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윈터스쿨 가라고 하는 방송이 맞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네. 지금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네. 굳이 막 억지로 안 보내도 이렇게 됩니다. 할 필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 낭비입니다. 얘네들. 그냥 얘네들이 얘를 보통 이런 애들은 자기가 겨울방학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거든요. 없으면. 없으면 자기도 학습 영향이 없는 거고. 예,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충분히 뛰어나다 판단되면 뭐 굳이 보낼 필요는 없겠다. 차라리 얘네들은 자습 시간 확보만 충분히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상위권 학생들도 가급적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굳이 보내실 거면 강남 서초 지역의 유명 통학형 재종반을 보내시고 단과를 병행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최상위권을 네네. 노리는 최상위권 아니라 그냥 상위권이라도 예.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통학형 재종반이랑 단과 시스템을 이왕 하는 게 보낼 맞지 않나. 거라면 네. 그 상위권을 타겟으로 한 네. 재종반형 그게 있거든요. 윈터스쿨들이 찾아보면 의대관 이런 거 지금 나오니까 그런 거가 그나마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이왕 할 거면 이쪽 강남에 온 김에 대치동 수업도 듣고 가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정 경제 상황도 고려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무리해서 윈터스쿨을 무조건 보내야 되는 정도의 어떤 매우 그런 건가? 우리 아이는 자기도 학력이 넣고 진짜 보면 톡볼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진짜 대출까지 받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 경제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사교육을 세팅하셔야 되지.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벤츠 AMG SAMG가 S63 AMG가 좋다고 3억이 넘는 차를 제가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일단은 뭐 학년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이제 예비 고1 예비 고1들 중에 저는 그냥 비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0% 정도는 이런 이제 통역형 윈터스쿨로 좀 아이들을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아이가 20%에 속할 거냐 80%에 속할 거냐는 어머님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준은 어머님들한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의 현역 중3들은 엔간하면 한 번쯤 저는 짧게라도 딱 4주 정도 코스 정도라도 한번 가서 4주가 뭐가 짧습니까? 한 달인데. 이제 꼬셔야 돼요. 이렇게. 잘 꼬셔서.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꼬셔서 이게 윈터스쿨 예비 고3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 고1도 충분히 예비 효과가 고1은 높아요. 예비 고1 때 한번 애들이 좀 치료를 받고 오면 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 행복하게 공부했다면 예비 고1 야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살짝.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다고? 쉬지도 않고? 가서 맛을 보여주는 거지. 공부를 하라는 것도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서 느껴만 봐라. 이 시스템을. 그 정도 느낌으로 예비 고1들의 한 80% 정도는 통학형 정도나 이거는 그냥 뭐 시설이 좋고 나쁘고 뭐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체험 삼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비 고3들은 정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정말로 우리 아이의 현재 학업 역량이나 자기 주도 학습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수업을 탁탁탁 해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비 고3인데 함부로 윈터스쿨 들어가는 거는 좀 약간 지금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부로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으로 무조건 좋아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 아이의 상황도 고려하셔야 되고 보내겠다는 곳에 어떤 이 시스템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고1 그리고 예비 고2죠. 예비 고2 어머님들 중에서도 비율적으로는 약 60%의 어머님들은 통학형 윈터스쿨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지방에서 특히 윈터스쿨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지방 학생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없잖아요. 선택지가 없죠. 기숙형밖에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기준이 무조건 저희 부합해서 보내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학생 상황, 가정 상황이 환경, 제일 중요하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윈터는 무조건 가야 돼. 너 윈터도 안 가고 뭐 했어?
이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약간 독학 형태의 뭐 독서실 가거나 이런 거는 일단 적극적으로 무조건 권장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꼭 이런 이제 통학형이나 기숙형 윈터스쿨은 가지 않더라도 아이가 뭐 완강하게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기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어머님들은 어쨌든 그냥 무조건 독서실 정도는 관리형이든 아니든 무조건 보내는 게 그냥 앞으로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곧 펼쳐진 난,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독서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오늘 방송 주제가 뭐 윈터스쿨 뭐 주선다고 그래갖고 대충 할 줄 알았거든요. 엄청 오래 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언제 대충 한 적이 있습니까? 니 맨날 방송 대충 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개그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총정리 장단점이나 맞아? 거의 최초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하면 다 최초였어요. 우리 입시 관련 방송도 우리가 거의 최초였습니다. 맞아?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냥 이제 겨울 방학이 쭉 다가오고 있고 애들 이제 또 중간고사 끝나고 대부분 또 표정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 겨울 방학 대비를 위해서 좀 체크할 것들이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한 마디씩 하고 끝내자. 윈터스쿨에 네. 대해서 한 2주간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못했어요. 뭐죠?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 없이 가면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우리는 그것도 어디서 왔고 그것도 중요하죠. 앞으로 어디로 갈 네. 거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결국 또 맞습니다. 네. 중요한데 네.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보면은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기라 그러죠. 동기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부모님도 알고 네. 아이들 알고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과 함께 계속 아이와 함께 좋은 얘기. 동기를 찾아가는 네. 뭐 세미나, 강연, 글, 하다못해 책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그쵸? 예, 네. 많이 이용을 한다더라 이런 시설을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해주셔서 아이가 이걸 가는 걸 약간 당연하게 만드는. 그거보다는 남들은 다 가는데 너는 뭐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야, 약간 당연하게 최면을 거는. 이건 안 돼요. 야, 엄마 결제했다. 엄마 어디? 좋은데 결제했어. 공기 좋고 산 좋고. 예, 이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에요.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 시작이 반이다. 여유를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네. 좋은 말인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뭐 기다려주고 야 어차피 안 하는데 좀 냅둬. 당연히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렇게라도 강제로 안 시키면 더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제하고 좋은데 끌어놨다 이게 과연 무조건적으로 나쁜 방법인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학생들한테는 통보도 필요하다. 네. 고 이렇게. 통보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야 이리 와 가게 어디 좀 가게. 바로 아침에. 통보받은 애 안 가르쳐봤죠. 나 가르쳐봤거든. 네. 딱 앞에 앉아서 진짜 똥 씹은 얼굴 앉아 있는데 와 그거 쉽지 않더라고. 말문이 막힙니다. 결국은 중간에 퇴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걔네 기숙하고는 그런 생각도 정리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상담하면서 요거 엄청 이렇게 아이를 설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야 된다는 거를 설득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잘 먹혔던 팁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가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약간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딱 제일 잘 먹혔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더 이상 안 가도 되고 이번 한 번만 가자. 마지막이라는 거짓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속는다 애들이. 이게 또 네. 아니 속이는 게 더 나쁘네. 통보보다 속이는 게 더 나쁘죠.
올해 마지막이지. 아름다운 거짓말도 가끔 해줘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자,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골머리를 썩히고 계실 텐데요. 차라리 그냥 애 잘 때 밤에 짐 트렁크에 다 이미 실어놓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차로 그냥 네.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그냥 하셔도 차라리. 되고. 오징어 게임인가요? 네, 홍프로님처럼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아이를 속여도 됩니다. 그렇게 방에 하셔서 최면 가스를 틀어가지고 바로 그대로 옮겨서 눈 뜨면 조용히 해. 오히려 게임 그래갖고 좋네. 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또 고민 상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고민되시면 고민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윈터스쿨 관련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